근데 뭐 학업운이 비법 정도는 아니고, 예. 이거는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그냥 하기도 이래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학업운이. 그러니까 아주 학업운 자체가 이렇게 잘 생겨버리면 좀 이렇게 보기 편한데 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고 그 대학의 레벨을 잡을 때도 보면 이 그릇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나갈 건가를 좀 감지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경험도 있고 뭐 그의 어떤 점학적인 것도 좀 동원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판단을 많이 하는데 학업운 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학업운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건가에 대한 건데, 오늘은 이제 1교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OT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학업운 전체적인 총론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할 거고, 한 1, 2교시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음 달 넘어가면 이제 한 3교시 정도 가면 이제 강론 들어가요. 강론 들어갈 때 이제 대학의 어떤 분류 있죠. 뒤에 보시면 요 2페이지 있죠. 2페이지에 보면 이제 목화토금술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죠. 예, 이 목화토금술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보는 선생님들마다 또 약간씩 또 이렇게 좀 틀린 관점이 있거든요. 고자를 고려대학을 할 때 이 고를 토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토의 어떤 그걸로 오행적으로 보는 게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가 뭡니까? 이게 높을 고자잖아요. 이 높다라는 이 개념을 치솟는다로 봐서 이걸 우리가 간목의 물상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기 중심으로 가면 이제 보통 이제 고려대학을 이렇게 보통 보고 뭐 이렇게 보죠. 금은 이 반대가 이게 금이죠. 금은 이제 끌연자를 쓰는 데가 이제 연세대학교거든요. 연세대학이 금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연고대 레벨 정도 되는 애들이 물으러 오면 이제 이런 걸로도 우리가 분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선생님들이 이제 한글 발음 오행에서 따오는 경우가 있고, 자원 오행에서 따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러고 그 총론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관계에 보면 이제 음양 관계로 이제 접근하는 거, 그 다음 오행론으로, 이건 오행으로 접근하죠. 음양과 오행에서 이제 대학교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육친으로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간지로 이제 접근하는 거, 이걸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죠. 이게 여기까지가 학업운의 총론이에요, 총론. 이걸 이제 총론 정도 되고, 이제 강론으로 가면 이제 법정대, 법정대학, 경영대학, 공대, 예술대학교, 이렇게 쭉 가는 게 이제 뭐 강론이죠, 강론. 예. 여기에 이제 뭐 이게 큰 틀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게 이제 보통 총론과 강론은 나누고, 거기에 이제 그 대학의 어떤 네임밸류 있죠. 네임밸류. 이름, NAME. 예, 네임. 이름의 네임자를 어떻게 볼 건가. 예, 이런 걸 갖고 이제 또 쭉 이제 분류를 또 하죠. 신 요런 거 있으면 이제 신라대학교 이런 거 이제 하고, 동의대학 같은 경우는 그 부산은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동의대학 같은 게요, 이 동력동자 들어가죠.
이게 보통 동력동자가 들어가는, 이게 또 차고. 동력동자, 컨디션 안 좋아. 잠시만, 어디 갔노? 이거요. 아, 있네. 이 동력동자 들어가죠. 그런데 그 동의대 뒷산이 무슨 산이냐면요. 엄강산이거든요. 요 삐깡자 들어가죠. 그래서 동의대를 목과 하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이제 관이나 인에 놓일 때인데, 보통 이제 관인이 놓일 때 이제 대학을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이제 그 대학으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들어갈 때, 요거를 이제 분류하는 법을 이제 또 한번 연구해갖고 또 보고, 편제격 이런 것도 있죠. 무진월의 간목의 편제격이 토죠. 중앙대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무관성일 때. 무토, 토, 가운데. 이거 더 쪼개면요. 고등학교도 맞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고등학교도 맞고, 그 초등학교도 맞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초등학교 같은 데도 이제 부산에 동성초등학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부산에 가장 사립초 중에 네임밸류가 높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저 초등학교에 옷도 딱 보면 교복도 아주 기품 있는 교복 입고, 그러고 초등학교 사립인데 비싸다 가면 뭐가 간섭되겠습니까? 신살로. 천을 기인. 이런 게 딱 운에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을목 이런 것들이 동성, 동성으로 딱 가버리죠. 이런 것도 이제 딱 팔자에 된다고 딱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전에 막 20몇 대 1인데 초등학교에서 혼자 대보고, 그러면 이제 뭐 용용명이 우수성을 믿고 이제 그 초등학교 어머니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막 이래 또 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씩 이제 적중될 때 있죠. 필요한 공부죠, 이것도. 이거를 이제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그게 관이 있어도 이렇게 쫓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대학교 다르고 동아대학교 다르죠. 동아대학은 또 어디 있습니까? 대신동 있죠. 그럼 대신, 서구 이 들어가잖아요. 서구, 서구 하면 서가 또 뭡니까? 그림이죠. 서구에 있는 동아대학교하고 진구에 있는 동의대학교하고 또 다르죠. 목화를 쓰는 동의대학교하고 대신동 자락에 있는 또 동아대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럼 부경대랑 또 부경대도 또 나와.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막 예리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게 잘 됩니다. 그 뭡니까? 그 이제 그릇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 왕자를 이렇게 희설하는 인자를 용신을 잡을 때 있죠. 용신이 그 대학교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 뭐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되고. 그래갖고 지금 프린트 이거 나가는 거 이게 이 총론 부분이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강론화 시키면 이제 좀 쪼개고, 그 다음에 그 오행과 학교명 있죠. 4번 포인트. 목화 토금수로 간단하게 해놨죠. 요거를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제 전국의 대학을 다 쪼개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여튼 뭐 찍는 요령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찍는 건 직접 찍으십시오. 잘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정답이 딱 하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명리학이. 그 수학적인 루트만 잘 발굴해버리면 착착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경우의 수가 나눌 때도 있어.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이 두세 가지면 그 두세 가지를 다 말해주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두세 가지 이 선택이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세 군데 다 붙어온다니까요. 한 5군데 넣었는데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다 붙어 갖고 온다니까. 근데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별난 거예요. 하나만 답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름다운 거짓말을 막 날리니까 논리학이라고 뻥치 뿌니까 속아갖고 막 한 몇 년씩 헤매다가 이제 정리하는 거죠. 내 길이 아니다 이러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내가 계속 윤율 강구자죠. 이쪽 세계가 좀 원래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오늘 이제 하나씩 이제 요런 틀이 있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하나씩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나 하면 이제 저 산에 가가지고 조용한 데 있잖아요. 금강적으로 이제 이 손에 지압하면서 있잖아요. 잠 안 오는 때 죽비로 한 방씩 때려가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짓는데 자기가 놀래가지고 떠나면 안 되고. 저 죽비 있죠? 제가 이 잠 올 때 한 번씩 집중 안 될 때 머리를 뚝뚝 때리면서 정신을 이제 딱 살리려고 이제 죽비 들고 공부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음양의 조우. 음양의 조우. 이게 보면 이제 음양의 조우하고 나 포인트가 뭡니까? 인성과 문창의 득세 여부 해놨죠. 인성과 문창의 득세 여부. 그 다음에 격의 성격 여부. 그 다음에 운의 흐름인데, 총론적으로 오늘 설명한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음양 조우하고 음양 관계에서의 조우와 그리고 이제 인성과 문창 있죠. 인성과 이제 문창기인 있죠. 문창기인 이의 득세 여부. 인성이 득세되어 있는 친구들도 공부를 잘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격 여부예요. 성격 여부. 아까 말한 게 편제격 이런 거 있죠. 편제격과 관의 소통도 안 돼 있지만 이제 원국 자체가 이제 잘생긴 편제격들이 보면 공부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직업 선택을 해서 뭔가 퀄리티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공부를 한다 보시면 돼요. 내가 대학을 가는 목적은 좀 더 좋은 삶의 윤택함을 누리기 위한 데 있다. 그런데 이 편제가 갖고 있는 융통성이라는 게 공부에서 발휘되면 효율적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애들 공부 스타일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딱 듣고 있죠.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는 동물적 감각으로 공부한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니는 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별표를 쳐 이러면서 니는 참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네 이러면 이제 인성다자들은 이제 한장하는 거죠. 예. 야고 인성다자들은 이제 공부할 때 보면요. 제가 이제 입시 고시 시험실에 이제 가잖아요. 가면 딱 팔자대로 옵니다. 인성다자들은 이제 가방 한 보따리 싸들고 와. 이렇게 하고 탁 나누면 시험 치르기 전에 다 볼 거라고 있잖아요. 와갖고 앉아있으면 한 30분 있으면 띵동 하고 시험 치잖아요. 그 30분에 가방을 한 보따리 이만큼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니 왜 그러노? 이래 물어보면 가방이라도 두꺼워야 마음이 편한 기라. 그 인성다자의 특징이에요. 공부할 때 문제지 책 쌓아놓고 딱 봐야 든든하고 이 책이 안 보면 불안한 기라. 시험이 어디 나올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 외워야지 이러면서 막 하루에 막 남들 잘 때 나는 공부한다 인성다자. 인성다자들은 평균적으로 점수가 좀 고르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그게 있죠. 혼잡과 혼잡 아닌 게 또 달라. 그러니까 혼잡이 안 된 친구들은 좀 낫거든요. 순이란 기운 때문에. 근데 정편인이 혼잡돼 보면 진짜 이게 우리가 요런 이렇게 뭐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쫙 읽어 나가면 요런 데 끄트머리에 요 당구장 표시 뭐 하나 있죠. 요런 데 집착해. 요래 특히 편인성이 있죠. 여기다 막 별표, 당구장, 뭐 A 플러스 지 혼자 해놓고 요거 빼고 다 나와. 그래갖고 이게 인성 혼잡이 항상 인성 혼잡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로 고민해요. 그리고 항상 공부에 대한 긴장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공부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 버리면 이제 그 뭡니까? 화장실 못 가는 거 있잖아요. 식상이 억제되니까 변비. 변비 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또 내가 또 관찰해 보면 명절날 공부하고 그래요. 평소에 놀다가 명절날 이래 평일날 놀고 일요일날 공부하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또 어떠냐면 오늘 다 놀겠지? 이러면서 지 혼자 도서관 가는 거예요. 그러고 책을 또 이렇게 쌓아놔. 그리고 이제 자는 거죠. 책상 닦고 책상에 이렇게 닦고 이라고. 예, 책상 딱 하고. 내 아는 사람 책상 딱 도서관에 가면요 책상을 다 닦아. 그러고 막 칼처럼 딱딱 재놔요. 딱 이렇게 놓고 이제 딱 자는 거죠. 한숨 푹 자다 다 일라. 또 이라도 커피 한 잔 먹고 또 책을 또 일싸나. 그 또 책 딱 이래 또 보다가 밥 먹자. 또 밥 먹으러 갔다. 밥 먹으면 또 씻고 오잖아요. 또 한숨 좀 자. 또 이래 자다가 그래갖고 또 책 딱 이래 보고 이제 좀 피곤하다 이러면 이제 운동하러 한번 갑니다. 갔다 오면 운동하고 오면 또 피곤하잖아요. 또 자. 그래갖고 이제 계속 시계 보는 거예요. 이게 9시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 이 도서관에 꼭두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 9시까지 나는 자리를 지켰다. 이게 이제, 예, 그게 식상 억제라는 게 있죠. 네, 그 자리를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는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인성다자인데, 왜 조후 얘기를 하냐면, 조후가 하기가 강렬해서 실조돼 버리면 엉덩이 잘 안 붙이거든요. 근데 수기태가들 있죠. 네, 동작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수생목 받고 목생화가 안 되면 엉덩이 붙이는 힘은 좋은 거예요. 딱 보면 막 한 6시간씩 내리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갖고 딱 보면 아침에 7시에 딱 가잖아요. 가면 이제 한 오후 1시까지 엉덩이를 안 떼. 그러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뭐 이러면서 계속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엉덩이에 집중한 거예요. 나는 절대 엉덩이를 안 때리라. 그래갖고 한 6시간씩 딱 하면 딱 일하면 뿌듯한 거예요. 뿌듯하다 이러면, 야 진짜 니 독하다 이러면,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원래 이러면서 하자 이러면서 딱 하면, 야 저 되겠다면서. 그래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간지에서 이제 이게 빠진 게 신사를 봐야 된다는 게, 이 신사를 학업운에 왜 보냐면, 그래도 제가 이 공부하는 애들 보면 이제 학교 가는 애들 많이 봤다 아닙니까? 딱 보면요. 뭐 다 보면 공부를 좀 못할 것 같은데 이 양인격들 있죠. 네, 양인격. 그 다음에 비인살 같은 거 있죠. 다 있죠. 예. 그때 아는 형이 이제 미월의 기토인 거예요. 미월의 기토인데, 예. 수가 용신이죠. 나중에 공부할 건데 수가 용신이면 성균관 가거든요. 이 형님이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는데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에 대륜고등학교인가? 네. 대륜고. 예. 그러니까 엄청 자존감이 강하. 나 대륜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 양인격이잖아요. 나하고 같이 접시를 닦았는데 진짜 이 접시에 강이 나. 나는 대충 보고 진토에 진에 원진 맞아갖고 대충 꾸중물만 없으면 그냥 해보는데 이 형님은 뽀도독 소리가 나는 거야. 보면 항상 그 식당 주인한테 칭찬받아. 야
니는 분명히 될 거다. 합격했거든요. 그래갖고 현재 부장 검사입니다. 부장 검사. 현재. 이 부장 검사된 이 형님이 1차를 시험 치잖아요. 꼭 전날에 맥주 한 잔 먹고 자. 맥주를 한 잔 먹고 잔다니까요. 전날. 우리는 개 떨듯이 떨려. 아, 시험 공부한 거 나와야 되는데 공부한 거 나와야 되는데 이 형님은 양인 딸 마 이때까지 하루 다 공부했는데 하루 안 해갖고 막 푹 자라 이러면서 막 가면서 막 맥주 막 이렇게 구두두둑 마시고 막 코 굴고 자. 시험 치다면 1차는 안 떨어져. 막 시험 대충 치는 거지 이런 거야. 이 형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정미월의 기통가 하여튼 이분이 하여튼 공부도 잘 안 해. 맨날 뭐 이래 이 접시 닦는 거 아니면 혼자 노래방 가고 참 특이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그게 붙어본 거예요. 그 공부를 엄청 잘했는데 대륜고등학교에서 탑을 했대요. 그러니까 쌤들이 다 서울대인데 공부 자체를 잘 안 해. 그래갖고 이제 성균관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균관대학에 가면 이제 고시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나와갖고 했는데 뽀도독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이제 접시 닦는 교육도 받고 했는데 나는 막 아침에 와갖고 진짜 막 짜증이 나는데 막 이런데 막 음식 버리면 짬밥 있잖아요. 짬밥 그 버리고 그 내가 이제 다 이래 유니폼 입고 고무장갑 끼고 하는 거 그 내가 했더니 어휴 내가 언제 하나 하면서 막 이랬는데 이 형이 막 노래 부르면서 오 하면서 막 뽀도독 하면서 그 내가 그때 봤을 때 이 형님은 뭐라도 해도 잘 되겠다. 접시를 저래 잘 닦는다는 거는 뭡니까? 매사 자기 일에 충실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조짐. 내가 조짐이 있다. 일낼 조짐이 있다. 이런 거 있죠. 분명히 저 사람은 일낼 조짐이 있다. 그래갖고 그때 우리 공부했던 조가 성대법대, 고대법대, 서울대법대였거든요. 서울대, 고대 둘 다 안 됐죠. 이 형님만 됐어. 대륜의 아들. 대륜고 맞죠? 대륜고. 예. 잘하죠, 공부. 예. 자기가 대륜의 아들이라. 내가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아주 명문대학이라고 이랬는데. 이 형님 친구가 그 대한항공에 다녔어요. 그때 당시 이 대륜고등학교 그 같은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 형이 이제 와갖고 우리 술 사주고 다 하고 그 자기끼리 의리국수 좋더라고. 근데 이 형이 붙었잖아. 이게 뭐냐면 이제 효율성. 오늘은 총론이라서 이게 우리가 그간에 공부한 내용 갖고 접근하거든요. 공부한 내용을 접근하는데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한지에 여부하고 있죠. 엉덩이를 얼마나 붙이는가 있죠. 그 다음 좋네 양이. 이또 양인의 관이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네. 금방 맞은 것도 아니고 샘도 뭔가 일낼 팔짱이라. 예, 이게 샘은 관이 좀 약해 버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말했죠. 선생님 같이 양인격인데 식상 쓰는 팔자잖아요. 그러면 샘이 누가 가냐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이룬다니까요. 그래. 자식이 갖고 아픈다. 너네 정리가. 자, 이 정윤의 경금 있잖아요. 딱 보면요. 말도 없어. 예 하면서. 어유 먼저 하세요 하면서. 양보와 예절의 정말 아이콘인데. 예. 이분도 이제 그 뭡니까? 서울대 의대. 아유,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이러면서. 치다 하면 이제. 뭐, 경기도 1등 이런 거예요. 경기도 1등. 양이 미대가겠나. 야, 경기도 1등이에요. 경기도 1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그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막 영어로 이야기하고 일반 서민들 만날 때는 한국어 쓰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말은 이제 영어로 엄마하고 딸이 영어로 대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제 다 그런 쪽이에요. 뭐 판사, 의사,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사를 많이 봐야 되네요. 근데 보면 사주가 이래 딱 봤는데 딱히 뭐 이렇게 팔자 구조가 공부에 일낼 구조가 아닌데 잘하는 애들 있죠. 딱 이런 게 양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양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백호대살 같은 거 있잖아요. 몸에 사리가 나오도록 공부한다 이런 애들 있거든요. 몸에 사리가 나온다. 키하고 제 아시는 분도 이제 아시는 분이 아니죠. 예, 이 병진의 병신간압 정유의 경일간이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이제 제 초딩, 중딩, 고등학교 친구. 내가 지금 사주 구조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뭐 했냐면 이제 그 시장에서 고등어 장사를 했어요. 진중의 을목 고등어. 진중의 을목 고등어 장사를 했는데 자판 펴놓고 집이 엄청 이제 못 살았지. 그래갖고 이제 이 아이는 제가 항상 말했지, 학업운에 그 15세에 꿈이 결정된다고. 그냥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얘기해보면 우리 집이 너무 못 사니까 우리 엄마가 자판에서 고등어 장사하는데 이래갖고 될 일이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만 고시를 해가지고 판사를 할까 의사를 할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판사가 더 멋있어 보인다. 우리끼리 어릴 때 아이, 그럼 판사 할란데 하고. 그래갖고 이제 서울대를 가고 지금 부장 판사거든요. 15살 때. 학원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 동네 나와바리 자체에, 바운드리에 학원이라는 게 없어. 다 도둑들 사는 동네인데. 신발도 이쁜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되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야가 그 서울대학교 다닐 때 이제 나와가지고 석박사도 다 봐봤는데 고시원에 있을 때 뭡니까? 야가 노가다 했나? 막노동 건설 현장에 가면 그 핫밥집 옆에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숙식을 보통 해줬거든, 옛날에. 그래서 이제 막노동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해갖고 합격했어요. 와이프도 서울대 법대 나오고, 와이프는 이제 로펌의 변호사고, 착해. 운동장을 막 혼자 뛰고 있는 거야. 니 왜 뛰고 하니까, 요새 체력이 좀 딸렸어, 이러면서. 16, 17살 때. 예. 이 팔자 한번 잘 보세요. 뭐 인성이 강한 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팔자에 이제 공부라는 거는 인성이거든요. 인성 공부. 그런데 이제 이게 문창 기인이 이제 인성을 대용한다거나 이 양인 같은 거 있죠. 이게 입에 칼 무는 거 있죠. 이 칼춤을 추면서 공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이게 지금 다 로스쿨로 밖에 하고 지금 못 가지. 요새 같은 것은 이런 흑수저가 사실상 이제 이렇게 금수저의 꿈을 꾸기 좀 어려운 구조죠. 근데 그때 당시는 고시라는 관문이 자기 인생에 대역전을 시키보니까 이 친구는 계속 공부했는데 대학원 서울대에서도 박사학위 다 받았고 외국에 하버드인가 외국도 한번 갔다 왔고 현직 이제 고위직에 이제 판사직으로 있고. 이런 걸 볼 때 있죠. 이런 걸 봐요. 양인의 칼 있죠. 그래서 이제 6월 경금이 이렇게 병정 다 띄어놨죠. 이런 게 이제 난강망에 보면 이게 조후용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관을 쫓는 거예요. 관에 대한 명예적 보상인데 이게 이 양인격이 주는 게 이제 재파의 기운을 한번 갖고 가죠. 재성의 파죠.
재파가 돼버리면 이게 목이 붙이니까 아버지의 사업이나 이런 몰락성인데 이게 진유 합대해버리면 진중의 을목 같은 경우도 맞죠. 이게 진이 엄마도 되잖아요. 6월의 경금에 이 진토가 유에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친도 많이 건강이 좀 그렇죠. 이게 어릴 때보다 편관의 진이 경금한테 작용력이 어떻습니까? 식신의 인묘작용이죠. 15살 이전에 식신이 인묘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운을 안 보고 그냥 원국에서 이 아이가 어린 소년 시절에 식신이 인묘되는 환경에 편인운에 편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빼짝 말란 거예요. 라면만 먹고 사니까. 그 다음에 뭐 누룽지 먹고 고구마 쌀만 먹고 고등어 팔아갖고 살았으니까 자판에. 그러니까 이 아는 오직 하나가 이 집을 완전히 일으켜 야겠다는 거 있죠. 그래갖고 뭐 전교 1등만 했어. 전교 1등만. 초딩에서 중딩,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싹 다 탑. 목사님께서 있잖아요. 어머니 지금 안 난다. 요런 게 이제 보통 그 팔자에 이런 거죠. 양인격인데 이렇게 관사를 반겨 쓰는 양인이 있죠. 이거는 어떨까요? 양인격인데 관사를 팔자에 투관해서 하급금해 주잖아요. 양인의 금기를 하로부터 재련받는 팔자와 왕항 금기를 금생수 수생목 팔자가 좀 다른 거예요. 패턴이. 금생수 수생목 가면 이제 생 같은 경우는 자식대에 들어가 보고 그게 이 사주팔자라는 게 유전적 코드도 많이 쫓아가고 제가 말했죠.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니까 편제가 등유되어 있고 아버지가 잘 나가면 잘 나간다. 편제격에. 그러면 그 아이는 뭐랬죠? 항상 아빠한테 손가락질 받는 애가 되는 거예요. 어유 못난 놈, 막 이런 소리 든다니까요. 편제격에 아빠가 사업재산을 크게 일으키면 그 아이가 어릴 때 약간 있죠. 좀 주눅들어 살아요. 편제격에 제다신약에 아버지가 강건이면 애가 주눅듭니다. 그것도 맞은데. 나한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진짜로. 그래갖고 막 심하면 아빠한테도 맞아. 그걸 맞고 완전히. 나이 50에 죽비 같은 걸로 있죠. 정신 챙기라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가 사업이 꺾이거나 쇠몰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대운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눌려갖고 길을 못 베고 살잖아요. 그럼 이제 처자 인연을 봐야겠지만 보통 그 자식 때에 보통 또 뜻을 이루기도 해요. 이루지 못한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편재성이 갖고 있다는 거는 뭡니까? 이게 일종의 유흥성 같은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걸 또 뭘로 보냐면 편재를 예술성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편재격이 물으러 왔다면 이것도 총론이라서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 감이 와야 돼. 예술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제 음악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편재성이거든요. 그럴 때 신사를 또 쓰는 거예요. 이게 음양, 오행, 육친, 간지, 신살 있죠. 이런 게 있는 거 딱 보는 거예요. 있다 하면 거의 글로 가는 거고. 이 하계가 담아낸다 했죠. 이거를 이제 직업적으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귀한 걸 담아낸다. 돈과 관련된 편재. 그럼 어디로 간다? 금융. 은행. 이렇게도 가고.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전공 분야 잡을 때 있죠. 경영학과 다르고, 경제학과 다르고, 무역학과 다르고, 회계학과 또 다르거든요.
좀 복잡하지. 근데 나중에 우리 공부한 걸로 보면 나옵니다. 그게 경영 경제가 미세하게 다르고 그 다음에 회계학이 또 미세하게 다르고 그렇게도 많이 갑니다. 근데 전공이 이제 글로 안 가면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쪽 일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총론에서 염두에 둘 게 이 잡기라는 인자들 있죠. 이 진술충미 있죠. 이것도 좌우묘유 진술충미 인신사회를 쪼개서 보는데 잡기격은 뭐다? 전공 불문이에요. 미술을 했는데 얘 스터디 카페 하고 있다니까. 미술을 했는데 얘 당구장 사장님이기라.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술을 했는데 딱 가는 거예요. 가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잡기가 왜 잡기냐예요. 혼잡돼 있죠. 진술충미의 잡기격은 어디로 튈지 몰라.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자기 전공 잡을 때도 이제 제가 또 재수 삼수하는 사주도 설명을 해야 될 건데 거의 다 맞아. 왜 재수하는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보시면 부모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애 재수하겠습니까? 할 때 재수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케이스가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어떻게 보냐 이것도. 그런 것들도 이제 하는 거죠. 잡기가 있는 사주들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자를 좀 갖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전공도 잘 바꾸고. 그래서 직업이 멀티플러예요, 멀티플러. 두 종목, 세 종목 들어가는데 잡기의 형태로 해가지고 직업 분류를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이나 육친으로 딱 잡죠. 여기에 이제 신사를 좀 더 가미해버리면 좀 더 이제 좀 세밀하게 있죠. 쓰는 거죠. 제조업인데, 제조 쪽의 일인데, 기술 가공을 더 할 건가? 아니면 순수한 납품 제조만 갈 건가? 외국에서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러한 제품을 만들라고 판매하는데 여기에 부가적인 기술을 더 넣을까요? 아니면 외주를 줘가지고 외주에서 우리가 아웃소싱을 받으면서 커미션을 더 줄까요? 아니면 외주에서 만들어갖고 우리 상품 가치만 붙여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가지고 그냥 판매를 때려버릴까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이 들어오죠. 네. 그런 거예요. 레벨이 예. 무슨 통상 해놓고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는 제품이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중국에서 만든 게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검수를 해갖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달리 본 거예요. 신사를. 이거를 육친가고 분류가 안 됩니다. 육친성으로 분류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주를 발휘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그 상품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해석은 돼. 근데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있죠. 그럼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데 이런 거 있죠. 어느 동네, 어느 지역에, 어느 사이즈로 그런 거 있죠. 그러고 사장이 어떻게 내가 이제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면 어느 정도 사이즈의 건물을 지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좀 더 이것도 보면요. 이 전공 분야죠. 이게 강론에서 접근해 보면 자기의 전공 분야하고 뭐가 연결됩니까? 직업이 연결돼 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창 명리 도반들하고 공부하면 제일 이 공부의 핵심 키워드는 학업운하고 직업운이라니까요. 학업과 직업. 그죠? 부동산 사고 팔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명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은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명리적으로 부동산 매도 매수는 우리가 점을 칠 수는 있는데 그게 100% 들어맞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은. 그게 어떤 정부의 시책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또 그 어디에 샀느냐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좀 그런 게 많이 섞이거든요. 예. 차라리 그 한 6개월 이내에 단시점을 치려고 하면 구성학이나 아니면 타로 카드 같은 거 있죠. 예. 육효 이런 거 있죠. 그게 명리학보다 단시점에서는 적중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 타로도 얼마나 이 고도의 그 영이 맑아야 착착착 치갖고 막 탁 해갖고 뽑잖아요. 그것도 배우기야 쉽게 배워도 그 아무나 그 적중률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오히려 있죠. 이 점학적인 거예요. 뭔가 날아간다. 근데 명리적으로 해석은 가능한데 예, 어떤 대가가 어디 가더라도 그 사람한테 물을 때마다 다 100% 못 맞춰. 근데 이런 거 있죠. 학업 진로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거 있죠. 아, 이 사람은 한 그래도 막 아이고 요새 장사가 안 돼갖고 한 달에 한 1억 법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번 달 500 벌었다면서 막 눈물 흘린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거는 타로로 못 맞춰. 그릇. 그러니까 뭐 한 달에 1,000만 원 굿즈인지 1억 굿즈인지 10억 굿즈인지 100억 굿즈인지 올해 뭐 취업할 겁니다 이랬는데 그 취업이 그래 어디 뭐 공장에 들어갈 건지 중견기업에 들어갈 건지 대기업에 들어갈 건지 공무원 시험 치러 왔는데 합격했는데 9급인지 7급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명리학으로 보통 많이 볼 수는 있죠. 네. 그래서 명리의 역할이나 하는 분야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이런 데 분분이 있죠.